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 질문이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바로 옆자리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세상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사무치는 고독감으로 당신의 심장을 시리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외로움이 두려워 시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생애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영혼의 고립입니다. 내 감정이 무시당하고 내 생각이 왜곡되며 나의 존재 자체가 서서히 지워져 가는 듯한 투명한 감옥. 그 안에서 우리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지릅니다. 오늘 우리는 미니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니 씨는 누가 보아도 똑똑하고 유능하며 이성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위치에 있었으며 늘 주변 사람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자신의 연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길 잃은 아이처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인은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사랑은 이상한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어제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뜨겁다가도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그녀의 사소한 말 실수 하나를 밤새도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분명히 그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을 오히려 기억력이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미니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도저히 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너같이 똑똑한 애가 왜 그러고 살아, 당장 헤어져 라고 쉽게 말했지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녀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끈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이러는 걸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예전의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고 그녀는 하루하루 영혼이 갉아먹히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니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미니 씨들이 자신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이 어리석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조작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평생 외면해왔던 내면의 상처와 그림자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인간 정신의 어두운 미로를 탐험했던 칼 융의 지혜를 빌려 우리는 오늘 그 감옥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러브보밍 가스라이팅, 간헐적 강화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들, 그리고 트라우마 본딩과 그림자 투사라는 결코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족쇄. 이 모든 것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그 관계 속에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되찾아오는 거룩한 순례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두려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관계를 선택했던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향한 첫걸음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독성관계라는 감옥의 첫 번째 창살은 바로 러브보밍, 러브버밍이라고 불리는 황홀한 환상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처럼 내가 평생 갈구해왔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구원자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작은 장점들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재능인 것처럼 칭찬했고,
나의 과거의 상처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었으며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라고, 당신은 나의 소울메이트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애정 공세는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파도와 같아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사랑의 바다에 잠겨버립니다. 평생을 사랑에 목말라왔던 사람일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사람일수록 이 러브보밍의 달콤함에 더욱 취약합니다. 드디어 나를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져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의 모든 빗장을 열어젖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냥꾼이 먹잇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뿌려놓은 잘 계산된 미끼입니다. 이 초기 단계의 과도한 애정 공세는 훗날 이어질 모든 심리적 조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강력한 밑 작업이 됩니다. 우리는 이 황홀했던 초기의 기억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 황홀했던 과거의 기억을 필터 삼아 그를 바라봅니다. 아니야, 이 사람의 본 모습은 이게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따뜻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잠시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러는 걸 거야. 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그가 언젠가 이 황금 시절로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게 됩니다. 러브보밍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이며 우리가 독성 관계에 늪에 발을 들이미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창살은 더욱 교묘하고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서서히 무너뜨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조종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조차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그의 상처 주는 말에 서운함을 표현하면 그는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농담도 못 받아들이니라며 당신의 감정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당신이 그가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면 그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라며 당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화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삐뚤어지게 받아들이니?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서서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 기억력이 정말 잘못된 걸까? 모든 게 다 내 탓인가 봐.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이 덫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이용해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합리화하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직관과 감정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전적으로 조종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등대를 잃어버린 배처럼 그들은 조종자라는 유일한 불빛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영혼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독가스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며 조종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 감정의 감옥에 영원히 갇히게 합니다. 세 번째 창살은 이 모든 중독적 관계의 핵심 메커니즘인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입니다. 이것은 보상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규칙적으로 주었을 때
그 행동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유지되는 심리학적 원리입니다. 도박 중독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롯머신 앞에 앉은 사람은 돈을 넣을 때마다 돈을 따는 것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더 강하게 기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독성 관계는 정확히 이 원리로 작동합니다. 조종자는 결코 지속적으로 학대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누구라도 금방 그 관계를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학대와 비난의 시간들 사이에 아주 가끔씩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관계 초기에 그 황홀했던 러브보밍을 간헐적으로 보여줍니다. 며칠 동안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냉랭하게 굴다가도 당신이 지쳐서 포기할 때쯤이면 갑자기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내가 다 잘못했어. 너 없이는 못 살아. 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다가도 어느 날 문득 그래도 역시 너밖에 없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보상은 지속적인 애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 달콤한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학대의 시간을 참고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주어졌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듯한 강력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마약과도 같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주 가끔씩 주는 그 달콤한 보상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사람은 곧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질 거야. 라는 희망을 붙잡고 우리는 기약 없는 슬롯머신 레버를 계속해서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간헐적 강화는 우리의 희망을 먹이 삼아 우리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의 굴레에 묶어두는 가장 교활한 족쇄입니다. 이 세 가지 심리적 조작 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끔찍한 결과물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 즉 외상적 유대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과 학대의 순환 속에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이고 강력한 정서적 애착 관계입니다. 마치 인질이 자신을 위협하는 인질범에게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유사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 사과와 화해, 일시적인 평화, 다시 학대라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순환 고리 속에서 피해자는 조종자를 위협의 원천인 동시에 유일한 위안의 원천으로 인식하게 되는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이 동시에 그 고통을 잠시나마 멈추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피해자를 조종자에게 더욱더 강하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나를 바다에 빠뜨린 바로 그 사람이 던져주는 작은 튜브 하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조종자와 자신을 심리적으로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분이 나의 기분이 되고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며 그의 불행이 나의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관계 밖의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하고 낯설게 느껴지고 오직 이 고통스러운 관계 안에서만 안정감을 느끼는 기이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말해도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조종자만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깊고 질긴 감정의 사슬입니다. 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적응의 결과물이었음을 고통스럽게 인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명백히 파괴적인 관계에 왜 우리는 그토록 깊이 빠져드는 것일까요? 융의 심리학은 그 답을 우리 내면의 더 깊은 곳, 바로 무의식에서 찾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그림자 투사, Shadow Projection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무의식 속에 억압해둔 우리 자신의 어둡고 미성숙한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구원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구원받고 싶은 나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면 우리 내면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깊은 상처와 결핍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상처가 바로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독성 관계의 조종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그림자를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어 처음에는 완벽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 나의 모든 기대를 투사합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모두 보상받고 완전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불완전하고 상처받은 모습에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그의 불행한 과거, 그의 약한 모습은 내 안에 구원자 판타지를 자극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어. 나의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며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대한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서 보는 것은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나의 무의식적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내가 그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투사된 나의 그림자, 즉 나의 미해결된 과거의 상처와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떠나는 것은 곧 나의 오랜 꿈과 환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림자 투사는 두 영혼을 병적인 공생관계로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습니다. 두 번째, 무의식적 기제는 윤기 말한 개별화, individuation,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충동이 왜곡된 형태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미해결된 과제들을 해결하도록 이끕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상처나 갈등이 있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성인이 되어서 그와 비슷한 사람을 파트너로 선택함으로써 그 과거의 문제를 재현하고 이번에야말로 그 문제를 완성하고 해결하려는 강력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것을 완성강박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비판적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 똑같이 냉담하고 비판적인 남성에게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런 남자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이번에야말로 이 냉담한 남자의 사랑을 얻어냄으로써 과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를 떠나는 것은 마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포기하고 그 시험에서 또다시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은 사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빠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내면 아예 슬픈 외침의 변주일 뿐입니다. 이처럼 독성 관계는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영혼의 필사적인 노력이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무대입니다. 이 무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연극의 상대역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 연극 자체가 나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눈앞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울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윤기 말하는 개별화의 과정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개별화란 타인에게 투사했던 나의 그림자를 거두어들이고 사회적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며 내 안에 모든 분열된 부분들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집에서 이사 나오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깊고 고통스러운 심리적 독립의 과정입니다. 그 첫걸음은 외로움이 두려워 또 다른 관계 속으로 도피하는 대신 기꺼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를 독성 관계에 머무르게 했던 가장 큰 공포는 바로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시작은 바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처럼 극심한 불안과 공허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고 그와의 좋았던 기억만이 끊임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외부로만 향해 있던 나의 의식을 온전히 내면으로 돌리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조종자의 목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당신의 진짜 감정, 진짜 욕구, 진짜 생각들 말입니다.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자연 속을 걸으며 당신의 내면 아이와 대화하세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무서웠구나, 외로웠구나. 스스로의 아픔을 비난 없이 들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세요. 내가 나 자신의 좋은 부모가 되어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구원자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 안에서 사랑과 안정감의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에게 투사했던 완벽한 구원자의 환상을 거두어들이고 동시에 그를 구원해야 한다는 구원자의 역할에서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그저 상처받은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이었음을, 그리고 나 역시 그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저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한 명의 인간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심리적 분리, 즉 개별화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만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찾아 헤맸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채워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반쪽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온전한 개체로서 또 다른 온전한 개체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두 개의 중심이 만나 서로를 비추며 함께 성장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통해 당신이 미처 몰랐던 새로운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의 감정을 책임지려 애쓰지 않으며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함께 있으면서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독성 관계의 고통 속에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똑똑하지 않아서 혹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영혼이 던져준 가장 어렵고도 심오한 성장 과제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로우며 더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만들기 위한 우주의 거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당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안식처와 사랑은 다른 누군가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용기 있는 여정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